2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금액을 구해라. 일시적 차이가 90만 원 나와 있죠. 일시적 차이 90만 원 곱하기 평균 세율. 네, 이 30%입니다. 뭐 분계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일시적 차이가 지금은 가산됐으니까 미래에는 차감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90만 원 곱하기 평균 세율 30%에서 27만 원이 이연법인세 자산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27만 원. 30번 문제를 볼까요?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나왔었던 문제죠. 말로 다 설명을 해드리면 2억 원에서 매출 총이익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 총이익이 얼마에 팔았다고 나와 있을까요? 매출이 상품을 발송하였다. 수탁 상품은 다음 연도에 판매를 했고요. 매출의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하나에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수정 전 당기순이익은 2억 원 나와 있고요. 발견한 사항을 봤더니 매출 관련된 사항이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 상품을 발송을 했고요. 동수탁 상품은 다음 연도에 판매를 했습니다. 위탁 매출에 대해서 상품을 발송한 시점이 10월 26일에 매출 4억, 거기 4억이 나와 있었네요. 4억 원의 20%면 매출 총이익이 8천만 원 나오겠죠? 8천만 원 과대 계상됐으니까 빼줍니다. 그러면 2억 원에서 8천만 원 빼주면 1억 2천. 그리고 기타 사항에 보면 복리후생비 1천만 원을 당해 연도에 그죠? 인식을 안 했으니까 빼서 1억 1천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30번의 답은 1번입니다. 31번 기본 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보통주 당기 순이익, 보통주 당기 순이익이에요. 보통주 당기 순이익 나누기 유통보통 주식수입니다. 유통보통 주식수를 내주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주당 순이익이 계산이 되는 거죠. 주당 순이익입니다. 보통주 당기 순이익은 당기 순이익 5억 원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빼주면 되겠죠. 우선주 자본금이 1억 원 나와 있고요. 1억 원의 20%니까 2천만 원을 빼주시면은 4억 8천만 원이 보통주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나누기 자, 유통보통 주식수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었던 게 10만 주가 나와 있어요. 10만 주 곱하기 12개월분에 12개월 내주시면 10만 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가 나와 있으니까 무상증자를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무상증자 1월 1일부터 10%예요. 여러분들 10만 주의 10%면 만주가 되는 거죠. 만주 곱하기 12분의 12개월에서 만주가 계산이 됩니다. 4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는 건 유상증자 20%. 여러분 여기 칠판 보시면 11만 주가 나와 있어요. 11만 주에 20%면 2만 2천 주가 됩니다. 곱하기 12분의 얼마죠? 9. 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22,000주 곱하기 9 나누기 12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6,500주가 나오네요. 16,500주. 자기 주식을 취득한 건 없어요. 그러면 126,500주, 126,500주가 계산이 돼서 자, 4억 8천만 원이죠. 4억 8천만 원 나누기 얼마예요? 126,500주입니다. 3,794원이 계산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32번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용 현금 이외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을 인식한 날 맞죠? 자산 취득을 인식한 날로 해서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를 산정을 합니다. 자기 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매각 시점까지 포함하면 안 되겠죠? 주식 분할, 무상증자 이런 것들은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3번이 틀렸어요. 주식 분할, 무상증자 이런 것들은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전환금융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보통주식수에 포함해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구합니다. 맞죠? 자, 30%를 450만 원에 취득하였고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도 분계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물음만 바로 보시면 돼요.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이익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당기순이 200만 원 곱하기 30% 하면 60만 원 나오죠. 지분법 이익은 60만 원.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분계를 굳이 안 하셔도 지금 이제 우리 5회 문제쯤 풀 때면 취득시 분계, 순익 분계, 배당금 분계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으니까 순익 관련된 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200만 원 곱하기 30% 60만 원입니다. 34번.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보고 기간 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다. 맞죠?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 중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은 당해자산부채 거래 시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다. 맞습니다. 화폐성 자산의 예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장단기 매출 채권, 화폐성 부채 예로는 장단기 차입금, 매입 채무, 사채 등이 있다. 맞죠?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 이익이나 손실은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죠.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영업의 손익.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되는 것은 해외사업 환산 대 해외사업 환산차가 기타 포괄손익인 거죠.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평가하는 것은 외화환산이 외화환산 손실은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가 돼요. 4번이 틀렸습니다. 35번. 재무상태표상 매출 채권으로 인식되는 금액을 물었어요. 수출액이 5만 달러죠. 12월 31일의 환율이 1200원이니까는 6천만 원입니다. 답은 2번이죠. 36번. 리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리스 기간 종료 시점까지 리스 자산의 소유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면 금융리스 맞습니다. 리스 약정일 현재 최소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적어도 리스 공정자산의 대부분에 상당하는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한다도 맞고요.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당일 리스 거래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현금 유입액은 최소 리스료뿐만 아니라 무보정 잔존 가치도 포함한다. 맞습니다. 금융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보정 잔존 가치 지급 의무 없고요. 최소 리스료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37번도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자, 미국의 제품을 100만 달러 수출하고 수출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체결하라고 권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100만 달러를 이용해서 환위험을 회피하려고 한다. 약정 환율은 115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네모난 표를 보시면은 박스 안에 보시면은 1200원짜리 환율이 1100원이 됐으니까 100원 떨어졌죠.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그래요. 100원 곱하기 100만 달러 하면 1억 원입니다. 근데 1100만 원짜리 계약을 1150원에 맺었으니까 50원만큼 통화선도 거래이익은 이익이 났어요. 50원 곱하기 100만 달러에서 5천만 원.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숫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38번.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와 있어요. 감가상각비를 물었죠. 맨 마지막 자료 봤더니 리스 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내용연수로 여러분들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돼요. 소유권을 이전을 했을 때는 그러면 거기 현가가 나와 있고 공정가치가 나와 있죠. 현가 12만 원 나누기 10년에서 12,000원이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39번. 현금흐름표 작성 방법에는 직접법, 간접법이 있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직접법은 현금 흐름을 개별 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유형별 현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접법은 단기 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간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작성하더라도 이자, 배당금 수치, 이자 지급 및 법인세 납부는 직접법을 적용한 것처럼 별도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직접법, 간접법은 영업활동만 차이 나는 거예요.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은 똑같습니다. 40번.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인 주석으로 표시해야 된다. 현금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가 아닌 것을 물었어요. 나왔었던 문제죠. 현물 출자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 차변의 유형자산,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분개가 되죠. 주식배당, 차변의 미교부 주식배당금, 대변의 자본금. 다시 한번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1번에 현물 출자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은 차변의 유형자산, 대변의 자본금이에요. 주식배당은 차변의 미교부 주식배당금, 대변의 자본금이고요.
전환사채를 전환했어요. 차변의 전환사채, 대변의 자본금. 하지만 유상증자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이죠. 4번입니다. 40번의 답은 4번. 5회 재무회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